이번 QT에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에 QT의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느냐, who buys UST, 즉 뭐 여기에 뭐 US 트레저리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국채 뭐 또 MBS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누가 이걸 살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가장 뭐라 해야 되나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이게 흘러가려면은 조셉 왕에 의하면 이것은 오버나잇 RRP에서 자금이 나와줘야 된다. 현재 2조 정도가 있는데 이게 2조가 뭐 1조로 줄어들면서 그게 재무부에 새로운 국채들을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QT가 될 때 보면은 QT가 할 때 보면 결국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감소가 되고 어쨌거나 시중 유동성이 감소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시중 유동성에 가장 적은 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버나잇 RRP라는 거죠. 왜냐? 오버나잇 RRP는 쉽게 말해서 MMF가 연준한테 돈을 꿔주는 거죠. 달러 그 현금을 꿔주고 대신 형식적으로나마 연준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 MMF가 꽂았을 때는 이 연준에 들어간 돈은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자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자면은 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대출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 유동성에서 별 영향을 못 미쳤던 돈이기 때문에 자금이기 때문에 이 오버나잇 RRP를 감소시켜서 재무부의 QT를 했을 때 재무부의 그 국채나 MBS를 매입해주는 이 자금으로서 QT 자금 조달이 다시 말하자면 오버나잇 RRP로부터 되면 이게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부드러운 그 QT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잠시 후에 이거를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MMF의 이 오버나잇 RRP가 감소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MMF가 지금 RRP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투자 자금을 인출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MF는 규정상 T빌만 매입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 RRP도 있고 레포도 있는데요. 어쨌든 MMF는 그 RRP에서 뺀 돈을 가지고서 어디 지금 TV를 바로 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RRP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 사면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은 레버리지드 인베스터라는 보통 뭐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전제는 MMF보다 높은 금리가 선행되게 되겠죠. 여기다 레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드 인베스터 여기는 그걸 갖고서 뭐 하냐면은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겠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기 도래된 UST는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오버나잇 RRP를 MMF가 인출했으니까 감소되고 그래서 대차 대조표 작아지죠. QT의 효과가 나오죠. 그런데 지급준비금은 변하지 않았죠. 오버나잇 RRP만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급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고 대차 대조표 크기는 감소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죠. 지급준비금이 갑작스럽게 감소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지급준비금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2019년 9월에 사태가 그런 거였죠. 지급준비금이 누구나 다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 6천억 정도 이게 줄어들면서 2019년 9월에 그런 레포 발작이라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셉 왕이 하는 얘기는 오버나잇 RRP가 감소해서 QT에 나오는 국채 물량을 인수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중립적인 전제이다. 그럼 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즉 헤지펀드에 레포 대출을 해줘서 한다. 그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여기에는 네 가지 주체가 나오죠. 트레저리, 재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페드, 그 다음에 MMF, 그 다음에 헤지펀드 이렇게 되는데 헤지펀드 먼저 MMF부터 본다면은 MMF가 이제 딱 봤는데 RRP보다 레포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레포 이자율이 이제 시장에서 그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자율이 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돈의 가격이 이제 비싸진 거니까요. 레포 이자율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그래 그러면 RRP를
빼서 레포 대출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RRP 100 감소하고 RP 레포 대출 플러스 100이 되고, 그럼 누구한테 대출해 주는 거냐면 헤지 펀드한테 대출을 해줘. 그럼 대출이니까 대변에 있어야 되겠죠. 부채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헤지 펀드는 이 돈을 가지고서 뭐를 하냐? 좀 더 이자율 높은 국채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저 이자율 차이를 헤지 펀드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헤지 펀드는 여기 특히 이제 보통 레버리지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레버지를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요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헤지 펀드가 사온 그 매입한 UST를 또 저 담보로 잡고 또 돈을 빌리는 거죠. 요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UST 국채에 대한 매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재무부가 새로 기존의 거 만기 도래한 거 없애고 그다음에 또 그 같은 양의 UST를 발행했을 때 그거를 인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게 여기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은 어떻게 되냐? RRP 줄어들겠죠. 그리고 연준이 갖고 있었던 UST도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TJ는 잠시 늘었다 또 바로 감소하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RRP만 감소하고 지급준비금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급준비금, 은행예금 요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QT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은행 시스템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스무스한 또는 뉴트럴한 또는 중립적인 이런 QT인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고 보면요. 22년 1, 1분기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TJ가 늘어나고 지급준비금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감소했고, 그 다음에 5분할 RP는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만 줄지는 않았죠. 요런 실제 요 일이 있었는데, 조셉 왕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2022년 1분기 이 TJ 증가하고 지급준비금 감소한 거는 QT와 굉장히 유사하다. 다른 점은 TJ 증가를 뺀 거를 증가는 제외한다면은 어쨌든 QT가 벌어지는 일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재무부의 TJ가 늘어난 거, 이건 누가 사줬냐 이거죠. 어디로부터 펀딩을 받았냐? 은행으로부터 펀딩을 받았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딴 것들이, 즉 MMF가 펀딩을 했다면 RRP가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RRP 수준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으로부터 인수 자금이 TJ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회사예요. 뭐 테크 기업이라고 치죠. 이것도 뭐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테크 기업이 이 TJ가 늘어나는 것 중에 제일 큰 원인은 갑자기 회사 뭐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러면서 회사에 이제 그 이익 영업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낸 거예요.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냥 자기 금고에 있는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에 있던 돈을 재무부한테 보내겠죠. 그러면서 TJ가 늘어났지. 그러면 예금이 어떻게 돼요? 예금이 줄어들고 즉 은행으로부터 펀딩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셉 왕이 하는 얘기는 요거는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로다. 그러니까 2022년 1, 4분기에서는 아주 자연적인 실험이 있었는데 요걸 보니까 그러면 당분간 QT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 전체 은행 이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 거냐?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한다는 건 예금도 감소한다는 거겠죠. 요거의 감소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1, 4분기를 보니까 레버리지드 인베스터, 즉 이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별 움직임이 없었다. 그 얘기 뭡니까? QT는 스무스하지 않을 것이다. 러프할 것이다. 굉장히 이 부드럽게 가지 않고 울퉁불퉁하면서 굉장히 이 시장에 변동성을 주지 않겠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뭐 1, 4분기 대차 대조표 분석은 뭐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테크 기업이라고 해보죠. 그럼 테크 기업이 예금이 줄었어요. 뭐 이게
이게 뭐 600빌리언인데요. 예금을 줄어서 뭐를 내는 건가요? 세금을 내죠. 근데 여기서는 세금을 저런 이제 이 차변 아니 대변 즉 부채가 감소한 거를 봤는데 요거는 대차 대조표를 해석할 때 재무부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대차 대조표에서 매출채권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대차 대조표에서 매입 채무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외상 매입이죠. 그 다음에 재무부로서는 외상 매출인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 해서 이게 자산에 들어가고 기업의 부채는 어카운트 페이블 해서 부채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기업은 재무부는 어떻게 됐냐? TGA는 늘었고 대신 세금이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 그 결과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지급준비금 줄고 그 다음에 페드의 지급준비금 줄고 대신 TGA가 늘어난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이 최근에 2022년 1사분기에서 TGA 증가 원천은 원래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금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가 되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은행 시스템의 대응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예금을 감소시키는 걸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러프한 QT가 되는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러프한 QT라는 것은 결국에 지급준비금 감소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페드의 그다음에 그 페드의 그 UST 감소, 페드가 갖고 있는 그 국채 감소는 항상 스무스했을 때는 RRP 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급준비금 감소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우리가 딜러라는 걸 또 하나 그 생각을 한다면요. 이게 QT가 되니까 연준의 UST가 줄어들고 지급준비금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은행이나 비은행에는 헤지펀드 뭐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인수하는 경우 하면 좋은데 항상 연준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냐면은 제일 연준이 직접적으로 그 트레이딩 파트너는 딜러죠. 그러면 딜러는 어떻게 되냐? 딜러는 연준이 줄어드는 그 UST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딜러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었죠. 그러면 딜러는 돈을 빌려야 되죠. 항상 레포를 통해서 대출금을 올리는데요. 이 경우에 레포를 통해서 돈을 빌리고 UST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에서 그 UST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경우에 그 미국 국채 이 금리가 높지 않으면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그게 현재 굉장히 중요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즉 민간 여기 헤지펀드는 MMF 또는 해외 부분에 봤을 때 인수할 만해 해서 매력적인 금리가 필요하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만약에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QT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좀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그 조세방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세방은 이제 그러면 RRP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냐? 이번에 RRP가 향후에 2.5조 이상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세한 걸 갖고 오는데요. 이게 MMF가 갖고 있는 US 트레저리하고 MBS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레포입니다. 레포에는 RRP도 있고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RP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다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최근에 보면 둘 다 대략 한 2조 정도, 2조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흐름을 보니까 요게 그 오버넷 RRP가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그 오버넷 RRP가 굉장히 0.05부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0.08로 0.8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요걸 보니까 이게 향후에 그 연준이 갖고 있는 UST의 만기가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UST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기가 모두 똑같이 오죠. 그러면 MMF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MBS, UST나 MBS가 만기가 온단 말이에요. 만기 오면 어떻게 거기 딱 봐가지고 이자율이 좋은 거에 당연히 그거를 살 수밖에 없죠. 이거를 정부가 딴 걸 사시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은 계속 주식시장 그 주식과 채권을 팔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는,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이 본 바에 의해서 QT에 의해서 이자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ETF하고 뮤추얼 펀드를 보면은 여기서 자금이 계속 유출되는데, ETF 뮤추얼 펀드 크게 에쿼티 주식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쪽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채권이나 주식이나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큰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캐시 보유로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초반에 얘기한 것 했듯이 QT에 의해서 연말까지 대략 1조 정도 지급 준비 감소할 거고, 요거는 결국에 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캐시를 더 살려고 하고 캐시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위험 자산을 처분한다는 얘기죠. 이 악순환이 당분간은 굉장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굉장히 러프한 그런 러프한 이제 그 QT가 될 전망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큰 얘기는 아닌데 은행의 예금 창조에 의한 뭐 상세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은행이 예금 창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RRP 증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은행의 예금인데요. 예금이 지금 쭉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정체가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예금 창조는 많아졌지만은 예금이 적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TGA로 인해서 예금이 줄었고, 그 다음에 또 RRP로 가면서 또 예금이 줄었고, 요 효과가 오히려 압도하고 지금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또 그 QT를 만나면은 오히려 이제 예금은 더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그 조셉 왕의 그 향후 전망을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암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스무스한 QT가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하고 뭔가 러프한 이런 QT가 될 전망이 굉장히 높다고 페드가, 조셉 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 설명을 한번 1차로 들으셨으면 직접 그 홈페이지 보시면은 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뭐 참조하시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조셉 왕의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